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게요. 예, 저희가 5형제예요. 일남 4녀인데, 예. 예, 2011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돌아가시면서 집이 두 채 있는데, 네. 그러니까 A에는 셋째하고 다섯째가 공동 명의로 상속받고요. A 또 건물은 셋째와 다섯째요. 셋째와 다섯째가, 예, 그리고 B 건물은 첫째는 그 가등기를 걸고요. 둘째 이름으로 이제 상속받았어요. 아, 첫째가 가등기, 네. 그리고 그리고 둘째 이름으로 명의로 이제 상속을 받은 거예요. 네. 넷째는 포기한다르고요. 예, 넷째가 막내딸이죠. 말하자면 네. 딸 넷에 아들 하나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금세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네,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면서 이제 A 건물을 팔았어요. 병원비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팔면서 돈을 조금씩 나눠갖고 네. 돈을 좀 많이 남겨놨죠.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큼 사실지 모르고 병원비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저는 다섯 형제니까 세 형제만 합의를 하면 예,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딸 셋이서 첫째가 딸이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딸이에요. 근데 예. 둘째, 셋째, 넷째가 합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첫째는 모르고 신경도 안 썼어요. 아, 예. 예. 근데 둘째가 얘네들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가계부 조사해야 된다. 예. 돈 엉망을 쓰고 있다. 음, 그래가지고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예. 돈을 잘 쓰고 예. 그리고 가계부가 있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음대로 그냥 주먹국으로 쓰면 돈을 얼마 썼다고 얼마 남았다고 할 거냐. 네. 그랬더니 이제 둘째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부자질한 덕분에 셋째, 넷째, 다섯째가 결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 명이서 예.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면서 세 명이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돈 문제는 그렇지가 않지. 네.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첫째랑 둘째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 돈을 네. 마음대로 못 쓰게 하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둘째를 이제 저는 그래도 제가 제일 큰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 보고 잘 지내자고 하는 쪽이었으니까 둘째를 왕따를 시키자고 그랬었어요. 얘 셋째, 넷째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죠. 그건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둘째 편을 들어주고 살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15년 1월 3일 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근데 예. 그거는 자동으로 민법에 의해서 자동 승계가 돼가지고 나눠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 하나 아빠가 남겨주셨던 집 하나가 남은 거예요. B. 그렇죠. B. 예, 첫째 가등기 걸고 둘째가 둘째 이름으로 명의로 해놓은 돼 거. 있는. 예, 근데 얘 이제 셋째, 넷째가 이거 집 세 받는데 불편하다. 팔 때까지는 세를 받아야 되니까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복가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안 풀어줬는데 그걸 자꾸 풀어달라고 복가 치니까 예. 어차피 제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풀어줬어요. 예. 편하게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째 집이 된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표면적으로. 왜냐하면 가등기도 안 걸려있고 명의가 둘째 이름으로 둘째 명의로 네. 돼 있으니까요. 네, 명의니까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 집을 잘 안 팔고 자꾸 세 받아 먹는 죄도 있고 네. 자기 이름으로 집 있는 게 좋으니까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둘째 그래도 잘 분께서요? 지냈었으니까 예. 예, 달래고 뭐 볶고 막 그래가지고 2017년 8월에 매매를 했어요. 아, 이 B도 팔았어요. 네, 이제 팔았어요. 예. 팔았는데 6억에 팔았으면 4억은 이 5형제가 8호 40에서 8천만 원씩 나눠 가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억이 남았죠. 예. 그리고 집세도 한 1,200은 받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줘요. 예. 근데 이거를 자기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세금 낸 후에 또 추징이 들어오면 또 내야 되지 않느냐.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받느냐고 예. 1년은 갖고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잔금날 똑같이 나누질 못하고 예. 1년 후에 갖다 해서 그러면 2017년 8월에 팔았으니까 예. 2018년 8월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 자기가 세금을 분할 납부해서 예. 1월 달에 냈으니까 2019년 1월이 1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 1월에 준다는 걸
2018년 1월에 예.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 돈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고 예. 나한테 나는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는 안 주지만 내가 언니한테는 그러면은 잘 지내려고 주겠다. 근데 예. 1,000만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영수증도 없고 가계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네. 자기가 우수인은 가져야 되고 1,000만 원만 주겠대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 그러니까 각서를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도 안 받고 각서부터 써줬죠. 일체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고 난 데는 이 각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썼어요. 예. 돈도 안 줬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네요. 근데 은행에 가봤더니 돈이 500밖에 없고 뭐 묶여 있어서 3월 달은 돼야 나오는데 500 있는 거 긁어주고 500 3월 달에 줄까 아니면 3월 달에 한꺼번에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꺼번에 받는 게 좋지만 예. 돈은 네가 갖고 있으니까 칼자를 네가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끊고는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이상을 기다렸어요. 500도 안 들어오고 1,0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각서는 이미 써주고 만났을 때 써주고 왔는데 네. 그 돈을 입금은 안 시켰으니까 각서가 효력은 없지만 제가 몹시 불쾌한 거예요. 예. 저는 믿고 써줬는데 그래서 밤에 한 8시쯤에 걔도 일하는 애니까 8시쯤에 전화했어요. 예. 그랬더니 첫 마디가 왜 전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알았다. 그러면 나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 끊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한 6일쯤, 10일쯤 만났으면 2월 한 10일까지 한 달을 기다려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나 1,000만 원 안 받는다. 이제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가계부하고 영수증하고 다 보여주고 남은 돈의 n분의 1, 5분의 1 정확하게 입금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내는 모든 문자를 씹고요. 연락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뭐 둘째 분하고 뭐 돈을 좀 받기로 했던 것도 해결이 안 되셨고 그럼 지금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또 남매분들은 다 모르실 것 같네요. 근데 이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가 저하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겠다고 저희 식구들한테까지 쫓아와서 해꾸지를 해서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그 남은 돈에서 5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형제들끼리 각서도 썼었어요. 2012년 1월 달에 도장 다 찍고 각서까지 썼었고요. 또 문자로도 자기가 제가 문자를 보냈죠. 너 우리한테 줄 돈 가지고 이자 받아 먹느냐고 안 주느냐. 그러니까 그 이자 받아 먹는 거 얼마나 되는데 그러느냐. 1월 달에 주겠다. 그렇게 문자 보낸 것도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이 지금 2019년 1월이 지났죠. 근데 1월 제가 한 25일, 6일쯤에 이제 네 맘대로 약속한 거지만 1월 달에 준다 했으니까 1월 달에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도 아무것도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게 서로 형제자매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이 돈 문제, 그 재산, 유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알아볼게요. 박민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속상하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상담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좀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냉철하게 좀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2012년 1월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남매가 모여서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때 어머니 살아계셨죠? 네. 그때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가지고 계셨나요? 엄마 부동산 하나는 있었죠. 예, 그러면 그때 합의하실 때 어머니도 같이 사인을 하셨어요? 엄마는 사인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사인을 안 하셨죠? 네. 두 번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 각서를 어떤 내용으로 써주셨었어요? 각서가요? 내용이요?
네, 좀 각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 것 보시는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아빠 그 유산 일을 그 소유자 및 가등기권자는 모든 법적 권리와 지분을 5남매가 동일하게 나누기로 하였으며 어머니 사망 시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수익 또한 5남매가 동일하게 5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 결정 사항은 5남매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하면서 이름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그랬어요. 그 각서는 언제 쓰신 거예요? 2012년 1월 21일이에요. 2012년 1월 경에요. 21일. 네. 그 혹시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각서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2012년 1월 경에 쓴 그 하나인가요? 네, 이거 하나고요. 그 뒤로 네. 둘째 그 분이랑 서로 뭐 각서 쓰신 건 문자로. 없어요? 예, 예. 그 둘째 분이랑 각서 쓰신 거 없어요? 나중에 두 번째 건물 매매하고 2억 남은 거에서 내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상속 지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둘째 그때는 분이랑 제가 예. 그 돈을 1,000만 원 준다는데 네. 우수리는 자기가 갖겠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근데 그래도 제가 각서를 써줬어요. 이게 1,000만 원 입금이 되면 모든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쓰고 그 대신 이거는 돈을 입금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썼는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각서가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는 각서는 2012년 1월 경에 동생한테만 작성한 거고. 2012년 거는 저한테 있고요. 다 오형제가 다 갖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예, 그러고. 그리고 2010 그러니까 8년 1월에 만났을 때는 그때는 제가 동생 둘째하고 둘이서만 쓴 거예요. 둘째하고 두 분이서만 쓰신 거죠? 네. 그 상담하시는 분의 상속 지분과 관련해서. 네네.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로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상속 지분, 그 2억과 관련된 내 상속 지분과 관련해서 둘째 분이 가지고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려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 1월 경에 네. 그 5남매가 모이셔서 그 각서를 하나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네.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속 분할 재산 협의는 상속권자가 모두 참여하에 모두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빠져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제가 볼 땐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 전혀 없으시잖아요. 예. 없으시죠?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러고는 유언이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사실 뭐냐면 네.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등기를 할 때 당연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등기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신분 절차를 통해서 상속권자가 확인이 되고 그 상속권자한테 각 그 민법상 각 상속 지분별로 네. 그 공유 지분 등기가 됩니다. 같이.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건물은 셋째와 넷째 분이 공동 명의로 공동으로 등기를 했고 네. 두 번째 건물은 그 둘째 분이 등기를 하고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 가등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건데 보통 그 실무상 그 만약에 상속권자가 아닌 어떤 상속 재산에 해당 부동산을 일부한테 주실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몽땅 인감을 떼줬어요. 그때. 어머님도. 예, 엄마도 띄워주셨죠. 그러면은 각서상에는 어머님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렇게 엄마가 할 때 그냥 어머니가 안 해주신 받겠다고 거예요? 하셨어요. 예.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구두상으로 하셨어요? 네, 구두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A 건물에는 2명 명의로 되고 B 건물에는 저랑 동생이랑 걸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인감을 떼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의서상에는 합의를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빠져 계시잖아요. 네. 빠져 계셔서 나중에 등기를 할 땐 어머님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두셨다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어떤 그 입증 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쟁점상으로 어머님이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어머니도 상속 지분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네. 네. 원래대로의 상속 지분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에 어머님이 사용하신 거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근거로 해서 다시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까 당초에 처음에 이제 상속재산 그 각서 그게 상속재산 어머니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등기가 된 부분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무효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적법하게 유효라고 볼 수 있을지 쟁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한 입증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사인을 하지 않았다랄 뿐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그런 거 없이 임의적으로 띄었다가 했으면 그건 전체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음, 사실 이제 그걸 전제로 일단 그 변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둘째 분께서 물론 두 번째 건물을 다 매도했다가 나머지 4억은 5분의 1 다 n분의 1 하고 나머지 2억 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나머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경우에 네. 이 경우에는 그 세금이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네. 영수증 한 장도 없고 뭐 돈 쓴 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저한테 그냥 1,000만 원을 주겠대요. 네. 인심 쓰는 것처럼. 그리고 우수리는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돈 가지고 형제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돈이 제 계산하고 맞지가 않는데 알겠다고 그랬었어요. 다른 그 동생분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다른 동생들은 이미 그 처음 그 A 건물 팔았을 때 그 쓴 돈 때문에 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다 저를 원수로 생각하는 아니 거예요.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네. 네. 그 나머지 그 동생분들도 2억 원과 관련해서 세금이나 그런 걸 다 납부하고 나머지 받은 돈에서 상속지원 받을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 동생분들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연락을 끊어가지고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네. 사실 이런 그 금액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각서상으로 1,000만 원만 주면 나 이의 제기 않겠다고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뭐 잘 그런 문구를 쓰신 것 같은데 그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둘째 분을 상대로 해서 내 상속 지분에 대한 그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근데 있는데 저는 이거를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 1월 달이 지나고 2월, 3월 달이 돼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게 이 친척들이 엄마 아빠를 자식을 못 키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여러 사람이 알려질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 뭐냐면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 재산을 가져가 버린다든지 공동 상속인 중에서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재산을까지 다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어떤 기간의 제한이 있냐면 그 네. 침해를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있었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물론 이 각서의 합의, 이 각서 이런 합의에 따라서 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지 어떤 약정금을 원인으로 청구 원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2017년에 8월에 매매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금이 생겨서 서로 간에 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관련해서는.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달라고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거를 주장을 하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이 형제간의 상황에서 물론 이 돈이라는 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무마를 시킨다고 하면 아 그래 내 동생들끼리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좀 참고 어쨌든 하자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 절차를 취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죄송한데요. 한국 회복 청구권은 예. 어떤 절차에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했어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속 회복 청구권을 예, 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지 아,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 회복 청구라는 법적인 용어인 거고요. 네. 법원에 그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내 상속 지분을 안 주고 가져가고 있다. 내 상속권자도 거부를 하고 있다. 그거를 법적으로 구성을 할 때 상속 회복 청구라고 이름을 그 법적인 용어로 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 말씀은 네. 이거를 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의적으로 주지를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 그 둘째 둘째 분의 통장을 가압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분이 통장에 돈이 다 사라져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통장 가압류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통장 가압류 하실 때 뭐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금액이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그 통장이라는 게 청금 유동성이 크잖아요. 네. 뗐다 켰다.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돈을 못 쓰니까 청구하는데 자신 있으면 담보 제공하세요. 그 대신 청구하는 금액의 실무상은 40% 정도 현금 공탁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의 그 40% 정도 현금 공탁을 하거나 좀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서 40% 중 예를 들면 2천만 원 중에 40%면 800만 원이잖아요. 네. 800만 원 담보 제공, 2천만 원 보증보험증권 끊고 400만 원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가압류가 됩니다. 네, 우선은 방법 절차까지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생각 정리를 하신 후에 법원에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상속 회복 청구권이죠. 네. 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